그 다음에 또 제가 자주 쓰는 단축키 중에 하나가 저는 파워포인트 중에 좀 마음에 안 드는 게 이 파란 도형 너무 이상하더라고요. 뭔가 너무 촌스러운 그 느낌? 그래서 제가 빠르게 도형 윤곽선을 없애고 보통 색을 변경을 하고 시작을 하는 편이에요. 빨간색도 이상하네요. 네. 일단 이렇게 노란색으로 변경을 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직사각형 또 윤곽선 없애고 도형 색깔 바꾸고 이러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제가 단축키의 약간 원리 같은 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보통 단축키에서 Shift 키를 추가하게 되시면 조금 더 나아가게 되는데요. 지금 보고 계신 서식을 복사하고 서식을 붙여 넣을 거예요. 이미 알고 계시는 Ctrl C와 Ctrl V에 Shift 키만 추가하시는 거예요. Ctrl Shift C로 복사하시고요. Ctrl Shift V로 붙여 넣기만 하게 되시면 제가 지정한 서식을 복사, 붙여 넣기가 가능하세요. Ctrl Shift C, Ctrl Shift V고요. 단축키는 또 사실 영어의 알파벳과 굉장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외우는 게 어렵지 않으실 텐데 이 단축키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지금 보이는 이 부분을 개체를 두 개를 그룹 설정하고 싶다. 단축키 아시나요? 몰라도 알 것 같죠? 그룹을 G를 따서 Ctrl G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의 개체로 그룹을 설정을 하는데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단축키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바로 Shift 키를 추가를 하시는 거예요. Ctrl G가 그룹 설정이면 Shift 키를 추가한 Ctrl Shift G는 그룹 설정 해제인데요. 사실 그룹 설정 해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지 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앞으로 계속 수업을 쭉 진행할 때 Ctrl Shift G라는 단축키를 가장 많이 사용을 할 거고 반복해서 할 거니까 혹시 몰랐던 분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축키 하나만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인데요. 제가 한양대라고 글자를 적었어요. 혹시 이 글자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하세요? 여기 올라가셔서 글자 크기 많이 조정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단축키를 사용하시면 글자를 키웠다가 글자를 작게 했다가 다 가능하신데요. 이 단축키는 제가 직접 적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trl 키 누르신 상태에서 꺽쇠를 누르시면 글자가 키워지고요. 그리고 반대 꺽쇠를 누르시게 되시면 글자가 작아지게 되실 거예요. 지금 소개시켜드린 단축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제가 작업할 때 한 80% 정도는 이 단축키에서 거의 다 사용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단축키 정도만 꼭 알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단축키는 굉장히 많지만 제가 몇 가지 소개시켜드렸는데 혹시라도 나는 단축키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갑자기 블로그 홍보가 된 것 같은데요. 친절한 해강시 54강을 참고하시면 단축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초 하나 마지막인데요. 바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에요. 혹시 사용하시는 분?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저 이렇게 많은 비율은 처음인 것 같아요. 보통 한 100명 모여도 1명 정도밖에 설정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왜 이 부분이 중요한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도형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형을 3개 만들었는데 줄이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삐뚤삐뚤해요. 그때 줄을 딱 맞추고 싶다. 이럴 때 직접 맞추시는 분들 많으신 거네요. 네. 없으셔야 돼요. 네, 이거 사실 줄을 맞추시려면 어떻게 하시냐면 일단 정석으로 가볼게요. 홈 탭을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정렬 2번, 맞춤 3번, 그리고 위쪽 맞춤 4번을 눌러야지만 줄이 딱 맞춰져요. 근데 보기만 해도 너무나도 많은 스텝이 있는데요.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넣어주시면요. 자,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은 여기 밑에 있는 리본 메뉴 아래에 있는 메뉴거든요. 그냥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줄이 맞춰져요. 그래서 기존에 항상 손으로 이렇게 정렬하셨던 부분들을 빠른 실행 도구 모음으로 설정하시면 되시고요. 설정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먼저 버전부터 확인해야겠네요. 혹시 사용하시는 파워포인트가 2007이신 분 있으신가요? 꽤 많으시네요. 자, 2010. 네, 그 다음 2013. 그래도 꽤 있으시네. 요즘에 그 MS가 굉장히 착한 짓이라고 해야 되나요? 좋은 행동을 하고 있어요. 대학생들에게 파워포인트나 엑셀이라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대학교가 되지만 안 되는 대학교 많거든요. 근데 한양대가 되더라고요. 제가 오니까 되죠? 받으신 분들.
네, 그래서 되시니까 네, 이것도 갑자기 제 블로그 홍보가 됐는데 제 블로그 공지글에다가 링크 달아놨으니까 2013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 블로그 들어가서 링크로 타고 들어가 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여러분들이 새 버전의 다운로드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신 버전으로 알려드릴게요. 2010, 2013에서 가능한 기능인데요. 먼저 파일을 눌러주시고요. 옵션을 눌러주시면 되십니다. 파일 옵션이고요. 파일 옵션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세요. 파일 옵션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을 선택을 하실 때 저는 정렬에 관련된 메뉴가 방금 전에 홈 정렬 이렇게 들어갔었거든요. 홈 탭을 선택해 주시면 정렬을 찾으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맞춤이나 정렬에 관련된 메뉴를 전부 다 선택하신 다음에 다 추가하셔서 오른쪽으로만 다 이동을 시켜주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체크할게요. 여기에 보시면 리본 메뉴 아래에 빠른 실행 도구 모음 표시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체크해 주셔야지 저처럼 이 리본 메뉴 아래에다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이 추가가 되거든요. 이 부분 체크해 주시고요. 자,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어떤 기능이냐면요. 도형 병합, 도형 빼기라는 기능인데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신 분 손 한 번만 들어주시겠어요? 네. 그래도 꽤 있으시네요. 지금 드신 분이 한 4분, 5분 정도 계시는데 많은 분들이 들어본 적이 없는 메뉴일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요 메뉴를 저희는 리본 메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리본 메뉴에 존재하지 않는 메뉴예요. 도형 병합, 도형 빼기라는 메뉴가. 그렇기 때문에 파일 옵션 다시 그대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옵션에서 빠른 실행 도구 모음 들어가게 되시면 명령을 선택하실 때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리본 메뉴에 없는 명령을 선택을 하고요. 가나다 순으로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도형 병합이나 교착 이런 부분들을 선택하신 후에 추가만 해주시면 되시는 부분이에요. 자, 2010 쓰시는 분들은 도형이 영어로 뭐죠? 네, 쉐이프고요. 쉐이프 병합, 네, 뭔가 혼자 말하는 느낌인데 네, 쉐이프 병합, 쉐이프 빼기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안타깝게도 2007은 지원하고 있지 않는 기능이기 때문에 2007 분들은 한양대에서 이제 공짜로 주기 때문에 꼭 사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 약간의 팁인데 일반인들은 혹시 얼마에 사용하는지 알고 계세요? 네, 1년에 16만 5천 원의 거금을 들여야 되거든요. 근데 보니까 학교를 졸업해도 그 라이센스가 그대로 남아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대학생이실 때 꼭 다운로드 받으셔서 그냥 쭉 유지해 주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추가를 해봤고요. 추가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일단 2개를 만들 거고요. 차이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이 앞에 있는 도형은 제가 빠른 실행 도구 모음에 추가해 두었던 도형 병합을 눌러볼게요. 지금 봤을 때는 멀리서 보면 큰 차이 안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도형 채우기 없애볼게요. 차이점 느껴지시나요? 제일 처음에 제가 했던 부분 도형 병합은 하나의 동호형으로 변화가 되었고요. 여기 있는 부분은 선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도형 병합이라는 거는 도형을 하나로 합쳐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이왕 만들던 거 마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하나 만들 거고요. 여러분들 잘 보이시라고 색만 잠시 변경을 해볼게요. 굳이 변경하실 필요는 없지만 잘 보이시라고 변경해 봤고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드래그를 통해서 도형을 선택을 할 거고요. 이번에는 어떤 도형을 선택을 할 거냐면 도형 빼기라는 메뉴가 존재를 해요. 도형 빼기 한번 눌러볼게요. 예상 가시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도형이 빠지게 될 거예요. 네,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도형 빼기 누르시면 위에 있는 도형이 아래에 있는 도형을 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만 더 만들어 볼까요? 그리고 나서 도형 빼기 하고요. 한번 회전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물고기 완성했죠? 그냥 간단하게 제가 도형과 도형을 합치고 도형을 뺀 것만으로도 물고기를 완성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도형 빼기 같은 부분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 요소가 있어서 제가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네모와 동그라미라고 해서 일단 보여드릴 건데 일단 도형 빼기를 하는 방법은 총 2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드래그를 통해서 두 도형을 선택하시면 위에 있는 도형이 아래에 있는 도형을 빼게 돼요. 누르면 이렇게 빠지게 되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두 도형만 선택하는 거는 그냥 주변에 다른 도형 없으면 쉬운데 다른 도형이 많으면 2개만 딱 선택하기 정말 어렵거든요. 그때 도형 여러 개 선택하실 때 쓰는 키가 어떤 거 있으세요?
컨트롤 키 아니면 시프트 키 이용하시면 도형을 동시에 선택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서 도형 빠지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한양대가 또 공대가 유명해갖고 말할 때 약간 좀 주춤해지는 제가 그런 느낌이 있지만 네, 맞는지 모르겠지만 외우기 쉽도록 제가 수학식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 빼기 2는 뭘까요? 아, 너무 쉬워서 답을 못 하시는 거죠? 네, 자, 6 빼기 2는? 네, 감사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맞추셨어요. 네, 4. 6 빼기 2는 4라는 결과물이 나왔어요. 자, 6에서 2를 뺐더니 4가 나왔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제가 네모에서 네모를 선택하고요. 동그라미를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도형 빼기라면 네모 빼기 동그라미가 되니까 동그라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이 남게 되는 거고요. 이번엔 제가 동그라미 빼기 네모라고 해볼게요. 동그라미를 선택하고 시프트 키를 누르거나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네모를 선택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도형 빼기를 하면 이렇게 반대로 빠지게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도형이 아무리 많다고 하더라도 수학식처럼 네모 빼기 동그라미, 동그라미 빼기 네모 정도 기억하시면 크게 어렵지 않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물고기를 한번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제가 이거 물고기 다 만들고 나니까 지느러미가 너무 짧은 거예요. 이 짧은 지느러미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좋겠다 하실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 방금 전에 배운 기능들을 생각을 한다면 도형을 하나 더 만드신 다음에 붙이고 도형 병합 이렇게 해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이때는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보시면요. 전편집이라는 메뉴가 뜨게 될 거예요. 오른쪽 마우스,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 전편집이고요. 2007 지원하고 있지 않는 기능입니다. 2007 분들은 반드시 2013을 다운로드 받아주시기 바랄게요. 네.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에 전편집을 누르게 되시면 점들이 추가가 돼요. 지금 보이시는 이 검은 점들을 제가 이동을 하게 되면 원하는 모양으로 바로바로 변형을 시켜줄 수가 있고요. 근데 만들다 보니까 이 검은 점을 좀 추가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제가 모서리 근처에다가 마우스를 가까이 대니까 어때요? 지금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었거든요. 지금 밖에서는 마우스 커서가 이렇게 있다가 모서리 근처만 가면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어요. 그때 컨트롤 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을 하시게 되면 점이 추가가 되고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모서리에서 마우스를 가까이 대시고 컨트롤 키 누르신 상태에서 클릭하시면 점이 추가가 되시는데 집에 돌아갔는데 이 단축키가 기억이 안 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해결 방안 알려드릴게요. 보통 파워포인트에서는 관련된 키는 전부 다 오른쪽 키를 나오면 다 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만약 점을 추가하고 싶으시면 이 플러스가 뜨셨을 때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점 추가라는 메뉴가 뜨고요. 그럼 난 점을 삭제하고 싶다 하시면 점 위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점 삭제라는 메뉴가 떠요. 그래서 혹시라도 만약에 단축 기억 안 나시면 이 방법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사실 도형을 병합하고 도형 빼고 그리고 전편집까지만 이용하면 만들고 싶은 도형은 다 만드실 수가 있으세요. 지금까지가 제가 파워포인트에 관련된 정말 기초적인 내용들이었고요. 잠시 심심하셨던 분들은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100% 파워포인트 도형으로 만든 거예요. 네, 제가 물고기 만드는 실력이 조금 미흡했지만 어떠세요? 네, 이렇게도 만들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혹시 만드실 수 있으시겠나요? 네, 고개를 완전 이렇게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다들 제가 실습을 할 때 한번 만들어 보러 가면 처음에 절대 못 만든다고 하더니 만들면 또 막상 만들더라고요. 즉 도형이라는 부분만 잘 결합하게 되시면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네, 진짜 도형인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그룹 설정된 거 컨트롤 시프트 G로 해체해 볼게요. 네, 그냥 다 도형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니면 이런 부분들도 가능해요. 제가 서울 지도를 한번 도형으로 만들어 봤어요. 네, 지금 보게 되시면 이렇게 도형으로 하나씩 이렇게 조각을 내서 서울 지도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만들면 좋은 점은 뭐냐면 사실 지도 찾으시면 내가 원하는 딱 그 색깔이 없잖아요. 근데 도형으로 만들었을 때 내가 원하는 색깔로 다 변경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기가 어디가 좋은지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인기가 없는 지역은 연한 분홍색으로 표시하게 되면 한눈에 어디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다 아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도 만드는 거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제가 서울 지도를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서울 지도만 있으면 안 되겠죠? 뭐가 필요하세요? 세계 지도 필요하시죠? 네, 세계 지도도 드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굳이 지도를 만드시는 방법을 익히실 필요는 없고요. 뭐 혹시 여기서 부산을 표현하고 싶다 이러시면 네, 제가 개인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도형으로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건데 사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언제 이렇게 다 만들고 있겠어요. 바빠 죽겠는데. 지금 과제도 많고 시험 공부할 것도 많으신데 다 만들 수가 없고, 그리고 또 한 가지 큰 이유가 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예쁘지 않다라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만들어진 거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자, 첫 번째 사이트가 더눈프로젝트.com이라는 사이트고요. 다들 필기 열심히 해주시는데 네, 제가 또 여러분들 편하시라고 그 워드에다가 제가 소개해드리는 링크를 전부 다 정리해서 또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굳이 필기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꼭 주소를 잘못 적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드린 거 그냥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편하실 것 같아요. 자, 실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사이트 들어가게 되시면요. 해외 사이트이기 때문에 검색을 하실 때는 영어로 검색을 하셔야 돼요. 혹시 뭘 검색해 볼까요? 근데 대답 나오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불렀는데 또 스펠링 적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냥 저는 쉬운 걸로 할래요. 네. 그냥 사람을 한번 해볼게요. 자, 사람에 대한 아이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될 거예요. 이런 아이콘들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시면 여기 멕시코 아저씨가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요 아저씨를 제가 파워포인트에 넣고 싶다면 그냥 잡은 상태에서 드래그 하는 거예요. 뭔가 기대되죠? 네. 어떠세요? 네. 이렇게 멕시코 아저씨를 바로 드래그를 통해서 가져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방법 바로 활용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저는 잘 되는데 가끔 안 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PC 상황에 따라서. 그럴 때는 그냥 들어가시면 다운로드 가능하시니까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셔도 되고요. 되시는 분들은 그냥 저처럼 이렇게 드래그 하셔서 바로바로 사용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근데 사실 더눈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해도 아이콘이 예쁘고 그리고 사용하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이 하나 존재를 해요. 어떤 단점이냐면 검은색 이미지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항상 검은색만 쓰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흰색도 쓰고 싶고 노란색도 쓰고 싶고 그런 부분에 대한 답을 드릴 이제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바로 flaticon.com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이트를 더 많이 좋아하거든요. 일단 사이트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제 생각에 기존의 플랫 아이콘을 아셨던 분들도 활용을 많이 못 하셨을 것 같아요. 일단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전 동일하게 사람이라고 결과물을 검색을 해봤고요. 다른 결과물이 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눈 모양을 누르고 한번 아이콘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게 되시면 PNG, SVG, EPS, 베이스드, PSD 파일까지 굉장히 다양한 파일 형식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의미 없으시죠? 네,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지금 의미가 없으신 것 같은데 이제부터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되세요. 사실 PNG 파일은 다 알고 계시죠? 배경이 투명색인 걸 그대로 투명으로 가져가는 이미지고요.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파일은 바로 EPS 파일이라는 부분이에요. 자, EPS 파일을 알게 되시면 다음부터 계속 사용하게 되실 거예요. 일단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요. 그냥 클릭하신 다음에 프리 다운로드 하게 되시면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이거 말고 조금 더 소개해 드릴게요. 제가 플랫 아이콘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렇게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도 있는 게 있지만 쭉 내려보시면 이 팩스라는 부분이 있어요. 굳이 우리나라 말로 바꾼다면 뭐 패키지 형식이 되겠죠. 거기에서 제가 750가지의 패키지를 조회한다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제별로 아이콘들이 다 나열이 되어 있어요. 근데 좋은 게 뭐냐면 우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채워져 있는 아이콘을 사용했다면 웬만하면 다 통일해서 그걸 사용하는 게 좋고 그리고 선으로 되어 있다면 다 선으로 사용하는 게 좋거든요. 즉 파워포인트 일관성을 갖추시기가 굉장히 좋으시고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패키지 형식으로 많이 다 들어가 있는데 정말 좋아하는 단어가 전 하나 있어요. 다운로드 팩. 예, 제가 하나씩 다운로드 받을 필요가 없어요. 클릭하는 순간 통째로 지금 다운로드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어차피 PC가 많이 없으시니까 제가 사용하는 거 바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도 미리 다운로드 받은 자료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다운로드 팩이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시면 EPS, PNG, PSD, SVG까지 파일 형식이 모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자, PNG 파일에 들어가게 되시면요. 우리 여러분들 그냥 보통 사용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PNG 파일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용하실 때 그냥 필요한 이미지
선택하시고 PPT로 드래그만 해서 사용하시면 되시고요. 이렇게 사용하셔도 되지만 오늘 알려드릴 부분은 바로 EPS 파일이에요. 근데 EPS 파일은 단점이 있어요. 미리 보기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어떻게 하시냐면 미리 보기가 되지 않아서 불편하시다면 PNG에서 먼저 파일 보시고 그림 보신 다음에 파일명 확인하시고 EPS 들어가셔서 찾아주시면 되시는데 그러면 굳이 왜 이렇게 불편하게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일단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PS 파일 또 여러분들 그림 파일 넣으시는 거와 동일하거든요. 그냥 드래그 하셔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시고요. 아니면 삽입 그림통에서도 넣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들어온 거 보면 PNG 파일이랑 아무런 차이점이 안 보이시죠? 눈이 조금 예민하신 분들, 눈 되게 좋으신 분들은 눈치채셨을 것 같은데 경계 부분이 굉장히 지저분해요. 네,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오히려 단점으로 느껴지는데 사실은 지금 보고 계시는 이 파일은 이미지 파일이 아니에요.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이미지처럼 보이냐면 그룹 설정되어 있는 거거든요. 제가 단축키 얘기하면서 굉장히 강조한 단축키 기억나시나요? 컨트롤 시프트 G라는 단축키. 컨트롤 시프트 G 누르시면 한 번 얘라고 하시고 총 2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G 누르게 되시면 이렇게 해체가 돼요. 자, 여기에서 보통 불필요한 파일이 생기니까 이건 선택하신 후에 딜리트 해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보고 계신 게 도형이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서식에서 색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특징, 색을 바꿀 수 있다는 거거든요. 도형 채우기에서 제가 원하는 색깔로 뭐든지 바로바로 바꿀 수 있어요. 지금 도형에 윤곽선 있으니까 좀 지저분한데요. 윤곽선 없앤 다음에 이렇게 원하는 색깔로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색이 구분되어 있다. 이런 경우는 하나만 색깔을 바꾸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만의 로고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사실 EPS 파일은 워낙에 중요한 부분이다 보니까 다시 한번 놓치신 분들을 위해 보여드릴게요. 하나 더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시는 방법은 컨트롤 시프트 G를 총 2번 눌러주시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G, 컨트롤 시프트 G 총 2번 눌러주시면 되시고요. 그러면 항상 이렇게 검은 테두리가 생기니까요. 그런 부분은 선택하신 후에 그냥 딜리트만 해주시면 이제부터 색을 변경할 수 있는 도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선의 색깔 바꾸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뭔가 좀 아쉽지 않나요? 뭐 하고 싶으세요? 네, 색칠하고 싶으시죠? 네, 뭔가 모르게 여기에 있는 부분에 색을 칠하고 싶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 그런 기능이 있다면 굉장히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기능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이가 없으면 또 잇몸으로 하잖아요. 뭐든지 대게 하면 되거든요. 일단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도형에서요. 이 윗부분 직사각형을 색을 채우기 위해서 직사각형을 선택을 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직사각형을 이 위에다가 배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 한번 바꿔볼게요. 그래놓고 제가 색 채웠어요로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어이없으시겠죠? 네, 진짜 어이없으셨나 봐요. 네, 지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자,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선택하신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요. 맨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기대되시나요? 네, 맨 뒤로 보내시면 이렇게 색이 채워진 것 같은 효과가 나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부분이 투명색, 뒷부분이 투명색이기 때문에 검은 선 아래로 내려가면서 색이 채워진 것 같은 느낌이 표현이 되시는 거고요. 자, 조금 더 나아가서 이번에는 제가 여기에 있는 반원을 채우고 싶어요. 그럼 반원? 파워포인트에 도형에 반원이 있나 하고 찾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파워포인트에 딱 이런 반원은 없거든요. 그럼 만드는 방법은 있어요. 우리가 원 만든 다음에 직사각형 이용해서 원 자르고 그 다음 맞추고 이러면 좀 피곤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빠르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자, 삽입 도형에서 자유형이라는 부분을 이용을 하시는 거예요. 자유형의 특징부터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위치 다시 한번 보세요. 삽입 도형이고요. 선에서 오른쪽에서 두 번째 있는 부분이 자유형이라는 도형이고요. 제가 자유형을 눌러보면요. 클릭을 하다가 동일한 지점을 2번 클릭하게 되면 선이 돼요. 근데 제가 삽입 도형에서 자유형을 이용해서 클릭을 하다가 시작했던 점과 끝나는 점이 만나게 되면 이렇게 도형이 되거든요. 바로 그 원리를 이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삽입 도형에서 여기 모양을 맞춰서 클릭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시는데 모양이 삐뚤삐뚤해도 크게 상관없겠죠. 왜 그러냐면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맨 뒤로 보내기 하시면 그냥 깔끔하게 채워진 느낌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 만드는 거 이제 눈치채셨을 것 같아요.
제가 지도를 만들 때는 뭐 서울 지도가 있으면 서울 지도 띄운 다음에 자유도형을 클릭 선을 따라서 만드시면서 지도를 만든 거거든요. 지금 들으시면 약간 어려워 보이시지만 우리나라 지도 만드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1분 이내에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그렇게 지도 만들어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그 다음에 디자인적으로 아이디어를 하나 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게 되시면 이 벽 모양을 보시게 되시면 다 채우면 좀 촌스럽지 않을까요? 우리 또 여백엠이라는 게 있잖아요. 색을 다 채우면 좀 촌스러울 것 같다. 이러실 때는 이렇게 사용해 보시는 거예요. 저는 자유형을 이용을 할 거고요. 일단 제가 선이 안 보이실 테니까 제가 그어 볼게요. 이렇게 대각선으로 꺾어서 반 정도 채우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 맨 뒤로 보내기 하시는 거예요. 어떠세요? 안 괜찮나요? 정말 괜찮다고 생각을 한 것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드는데, 네, 이렇게 하게 되시면 너무 여백이 크다 이러실 때는 한 대각선으로 잘라서 색을 채워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십니다. 네,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기본적인 기능이랑 여러분들이 도움받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사실 다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보여드리고 싶은데요. 혹시 이거 어떠세요? 네, 마음에 안 드시죠? 네, 뭐 마치 언니 이거 마음에 안 들죠 같은데, 사실 이 자료 같은 경우는 네, 갑자기 친구한테 미안해지네. 제 친구가 만든 파워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보자마자 뭔가 내가 이걸 도와줘야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어요. 근데 저는 이 PPT를 보고 정말 많이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 친구가 너무 많은 기술을 사용을 했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도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이거는 지금은 사라졌지만 클립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거기서 사용한 클립아트고, 지금 여행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약간 버튼을 누르는 딱 느낌이 표현이 돼 있어요. 즉 친구가 입체감을 표현했고요. 제가 가장 많이 놀랬던 부분은 오늘 자유형 배웠잖아요. 그 자유형을 이용해서 친구가 철도선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기술적으로 정말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을 했지만 결과물만 봤을 때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한 방식은 이렇게 수정을 한번 해봤어요. 네, 제가 만들어갖고 더 잘 만들었다고 하기 좀 민망하긴 하지만 괜찮나요? 네, 좀 낫죠? 네. 사실 제가 한 거라고 해서 더 많은 기술이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볼 만한 역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두 만들 수 있는 삼각형, 네모, 돋보기는 동그라미의 직사각형이에요. 즉 도형이라는 부분만 잘 활용을 하셔도 단순화시키면서 만드실 수 있고, 친구가 만든 철도선의 색을 그냥 흰색으로 변경을 했을 뿐이거든요. 그래도 그나마 하나 좀 다른 게 있다면 배경 정도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혹시 이런 배경 어디서 구하는지 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안 궁금하신가요? 네. 궁금한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그럼 넘어갈게요. 궁금한 거죠? 네, 이렇게 해야 또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니까 이런 방법 괜찮네요. 네,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거. 네, 제가 찾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네이버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는데요. 필기 열심히 하시니까 굉장히 민망한데, 네, 친절한 해강시라고 검색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무료로 제공을 하고 있는 템플릿이에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고요. 즉 잘 만들어진 템플릿에다가 적용만 하게 되시면 이런 자료를 만드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필기하다가 다 중지를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네. 근데 나중에 제가 이거 배경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제가 질문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PPT의 디자인은 기술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러면 PPT의 디자인은 센스다라는 답변이 나오게 되는 건데, 그러면 센스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또 많이 하게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센스는요, 네, 타고나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네, 할 때마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센스는 타고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저는 사실 PPT는 아니었지만 발표에 좀 재능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 수업을 나가면 발표할 때 너무 떨릴 것 같고 막 하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발표하기 싫으면 어떻게 하세요? 조별 과제할 때? 내가 PPT 할게 막 이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PPT를 잘하게 된 이유도 발표하기 싫어서 내가 PPT 할게 하다가 PPT를 4년 동안 만들게 됐어요. 그래서 4년 동안 단 한 번도 발표를 하지 않은 아주 신기한 기록을 세웠는데, 근데 또 아시겠지만 4학년이 되면 사람이 굉장히 외로워져요. 친구가 없어지거든요. 그때 어쩔 수 없이 발표를 해야 되더라고요. 근데 막상 발표를 했는데 그렇게 나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재밌더라고요. 즉 내가 못한다고 생각하고 계속 안 하게 되면 못하게 되는 거고 계속 하게 되면 결국 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센스라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각자 타고난 부분이 다르신데 그 부분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이 반드시 존재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센스가 굉장히 많이 는 편이에요. 그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센스는 모방이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좀 큰 차이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인포그래픽 자료를 보고요. 제가 똑같이 한번 만들어 봤어요. 네, 이렇게 만들어 봤거든요. 그냥 이것만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전에 전에 자료 못 보고 이것만 봤으면 그냥 그럭저럭 잘 만든 것 같지 않나요? 근데 사실 보게 되시면 제가 이미지 그냥 무단 도형에서 그냥 잘라왔고요. 텍스트만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거기서 사용한 이미지와 색만 잘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만든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게 되거든요. 즉, 잘 만든 PPT나 잘 만든 자료들을 만들어 보면서 따라 만들어 보는 것만큼 실력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이렇게는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극단적인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연습을 하실 땐 그렇게 하시고 실제 작업을 하실 때는 응용하셔서 만드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괜찮은 자료는 어떻게 찾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블로그를 하고 있잖아요. 블로그 하면서 정말 많이 놀랬던 게 뭐였냐면 사람들이 잘 만든 PPT를 만들기 위해서 뭐라고 검색하는지 아세요? 잘 만든 PPT라고 검색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물을 얻지 못한 거예요. 왜냐면 제가 블로그에다가 PPT를 올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조금 자뻑이 심하다고 한들 아무리 그래도 제가 만든 PPT에다가 막 잘 만든 PPT 이렇게 막 적을 순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 사람들은 잘 만든 PPT라고 검색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또 블로거에 많이 역발상으로 잘 만든 PPT라고 적어서 그때 블로그가 좀 많이 컸던 경험이 있긴 한데 네, 사실 그렇게 검색을 하시면 안 되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하는 방법이 인포그래픽을 많이 검색을 해요. 왜냐하면 PPT를 만드는 거는 대부분 일반인들이에요. 즉 디자이너들이 아닌 일반인들이 만들기 때문에 그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포그래픽 검색을 하시게 되시면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거든요. 자료 찾으실 때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구글에서 검색하시는 게 좋고요. 한국말보다는 영어로 검색하시는 게 더 좋은 결과물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인포그래픽이라고 하고 제가 원하는 주제 단어를 많이 검색을 하는데요. 한번 직접 검색을 해볼게요. 제가 구글을 들어가서 인포그래픽이라고 칠 거고 주제 단어 자동차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미지를 검색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 자료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어요. 내가 표현을 하는데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자동차에 대한 자료 표현하겠는데 이렇게 기름 넣는 거 칸 넣으니까 뭔가 자료가 괜찮네 라는 아이디어 넣으시고 요런 모양도 괜찮고 요런 모양도 괜찮네 라고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자료에 단점이 하나가 존재해요. 어떤 단점일까요? 네, 너무 잘 만들었어요. 또 이게 너무 잘 만들면 사실 따라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일단 감이 익히시는데 사용을 하시고요. 그래도 제가 이 부분들 일단 따라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을 좀 알려드릴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감들이 굉장히 우수해요. 네, 이거 자료를 보게 되시면 여기서 사용한 빨간색이 너무 예쁜 빨간색인 거예요. 우리가 같은 빨간색에도 예쁜 빨간색 있고 안 예쁜 빨간색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용한 색깔들은 다 조합들이 예쁜 색깔이 되거든요. 저는 사실 예전에 파워포인트 만들 때 한 30분 정도는 어울리는 색깔이나 예쁜 색깔을 찾기 위해서 조합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이미 잘 만들어진 인포그래픽 자료에서 마음에 드는 색감을 그대로 따와서 사용하게 나니까 그냥 색감 자체도 예쁘고 그리고 시간도 많이 줄일 수 있었거든요. 사용하는 방법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는 이 자료를 프린트 스크린 할 거예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키거든요. 악마의 키라고도 하는데 모든 자료를 따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프린트 스크린을 위해서 가져올 거고요. 아니면 그냥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다른 이름으로도 저장 가능하시니까 일단 원본 이미지를 가져오신 다음에 자, 제가 방금 전에 캡처를 떴던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도형을 만들 건데요. 색을 적용을 하기 위한 도형을 일단 여러 개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시냐면 도형 채우기를 선택하신 다음에 스포이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이 스포이트라는 메뉴를 선택하시고 클릭, 노란색이고요. 그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스포이트 이용하신 다음에 클릭만 하게 되시면 바로바로 색 변경 되시는 거예요.
자, 근데 나는 저런 기능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하시는 분들은 2010 이하 버전이신 분들이에요. 자, 갑자기 제 블로그 들어와서 다운로드 받아가고 싶으시죠? 네, 제가 2013 자랑 계속 좀 해볼게요. 내가 보니까 진짜 2013에서 이 기능이 저는 혁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이후로는 저도 색 고민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원하시는 색깔 바로 뽑으실 수 있고요. 근데 좀 상황이 안 돼서 내가 그냥 다른 툴로 사용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을 위해서 방법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2010 이하 버전에서 사용을 하고 싶으신 분들은 컬러콥이라고 검색하게 되시면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색깔 정보 아실 수 있으시니까 그 색깔 정보 적용해 주시면 되세요. 근데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2013 받으실 것 같아서 자세한 설명은 안 드릴 거고요.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친절한 해강시 31강, 31강 참고하시면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있는 자료가 너무 잘 만들어서 따라 만들기 어려워서 일단 색감은 가져왔거든요. 그러면 조금 더 현실적인 사이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그 사이트 이름이 뭐냐면 그래픽 위버라는 사이트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사이트예요.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를 3개를 뽑아라고 한다면 플랫 아이콘 그리고 그래픽 위버 그리고 나중에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 건데 이 사이트 정말 좋아하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이트를 들어가게 되시면 이렇게 메뉴가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좀 잘 못 찾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영어만 읽으실 수 있으시면 다 찾으실 수 있어요. 그래픽 리버에 보시면 프리젠테이션이라는 탭을 선택해 주시면 되시고요. 거기에서 뭐 다른 거 많지만 그냥 파퓰러 아이템, 인기 많은 순서대로 필터링 하시면 괜찮은 자료 많이 보실 수 있거든요. 자, 이렇게 템플릿들이 있는데 지금 보시면 약간 찝찝한 숫자가 보이실 거예요. 여기 $20, $15. 즉 유료 템플릿 사이트라는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유료 템플릿을 사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건 아니긴 한데 일단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가격이 부담되실 수가 있는데 하나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게 되시면 보이시나요? 만 50 슬라이드. 네, 단돈 $20에 만 50 슬라이드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비싼 건 아니긴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만 슬라이드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만 슬라이드 다 쓰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보시게 되시면 여러분들 자료 보시면 거의 다 따라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자료예요. 실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뭐 이런 거예요. 자, 사진을 4개를 배치를 하는데 어떻게 배치를 할 건지 아니면 3개를 배치하는데 이렇게 배치할 건지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왜냐면 한 사람이 자료를 만들게 되면 언제나 똑같은 레이아웃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맨날 사진을 동일한 방식으로 정리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보면서 아, 이렇게 정리해도 되겠구나라고 아이디어를 얻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만드는 방법은 다 아시겠죠? 네, 직사각형 네모에 그냥 직사각형 만들고 사진 올리고 거기다 빨간 상자 넣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즉 별거 아니지만 여러분들의 디자인을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쭉 내려보게 되시면 뭐 이런 자료도 괜찮을 것 같네요. 예를 들어서 로봇 이미지가 있고 텍스트를 배열한 부분을 보는 거예요. 기존에 우리가 로봇 이미지 있으면 어떻게 생각했어요? 아, 나 저런 이미지 없는데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우리 배웠던 방법 플랫 아이콘에서 그냥 로봇 이미지 다운로드 받아서 배치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끝이 나는 거고요. 조금 더 보시게 되시면 네, 요렇게 사진을 배치하실 때도 이렇게 지그재그로 사진 배치하고 도형을 넣고 텍스트 넣으니까 괜찮네라는 레이아웃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의 다 만드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굳이 돈 주고 사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레이아웃 보시면 좋으신데 우리나라 템플릿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보통 한 20장 제공하면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팔거든요. 아니면 모자이크 시켜버리고 아니면 크기 작게 만들고. 근데 여기는 클릭하시면 원본 사이즈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이트의 좋은 점이 뭐냐면 제가 수많은 템플릿 중에서 정말 단 하나의 템플릿만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여기서 단 하나 선택한 거거든요. 자, 여기 선택하게 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면 13,000 슬라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요. 즉 아이디어를 다양하게 얻으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드시는 거 레이아웃 다 살펴보시면서 이렇게 구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네. 혹시라도 만드시면서 아이디어 부족하신 분들은 여기 들어가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파워포인트에 좀 단순한 차이지만 큰 차이를 만드는 게 색감이랑 폰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잘 사용을 하셔도 세련된 느낌이 드시는데
아마 지금 많은 분들이 네이버 소프트웨어에서 무료로 비상업적인 용도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거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뭐 물론 저도 좀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자, 단서를 잘 보세요. 비상업적인 용도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앞에 비상업적인 용도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어차피 학생이시기 때문에 상관없으신데 나중에 또 취업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취업하시게 되시면 그때부터는 상업적으로 용도가 바뀌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이 좀 계속 망각의 동물이다 보니까 잊어요. 이게 비상업적인지 상업적인지. 제 친구가 폰트 회사를 다니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아, 왜 이렇게 폰트 회사들이 폰트를 무료로 많이 나눠주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일단 비상업적으로 풀었다가 사람들이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순간 벌금을 탁 때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버는 게 요즘 폰트 회사들의 수익 구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절대 그 덫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폰트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예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는 좀 대표적인 게 한 30종 정도가 있는데 그 중에서 좀 제가 생각할 때 파워포인트 쓰기 좋은 10개의 폰트들을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 서버에다가 다 올려놨거든요. 그거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되시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폰트 4개를 좀 뽑아봤어요. 저의 개인적인 취향이 담긴 거기 때문에 굳이 하진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글자 적을 땐 보통 이 세 폰트에서 사용을 하고요. 강조하고 싶은 폰트가 있으면 더 페이스샵 리퀴드체라고 사용을 하는데 네, 폰트 회사가 이런 건 더 페이스샵이나 이런 건 잘한 거죠. 이거 하면서 더 페이스샵을 계속 알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어쨌든 여기 소개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폰트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패턴 하면서 좀 잠시 이렇게 이야기를 넘어갔었는데 패턴 또 알려드릴게요. 흰색 배경 사용하면 뭔가 심심해 보이잖아요. 나도 뭔가 패턴이라는 이미지 사용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서틀 패턴이라는 사이트 들어가 주시면 되세요. 저도 한번 직접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 사이트 들어가게 되시면 패턴들을 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데 이렇게 보시면 좀 어려우시니까 썸네일 방식으로도 보실 수 있거든요. 여기 아이콘 누르시면 그래서 마음에 드시는 거 있으면 선택하신 다음에 여기 다운로드만 누르시면 공짜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배경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저는 그런 경우가 좀 있어요. 그 인터넷을 보다 보면 광고 같은 데 보면 막 광고 막 뜨는데 뒤에 사용한 패턴 배경 마음에 드는 경우 있지 않나요? 아, 저만 그런가요? 저는 그래서 그거 되게 쓰고 싶은데 막 면적이 되게 조금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잘 사용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사용할 수 있는 저만의 약간 꼼수 같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미리 하나 캡처를 좀 떠나봤는데 뭐 요런 거죠. 보시면 이거 패턴 보이시나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 사용된 패턴을 꼭 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지금 면적이 너무 좁아요. 가장 넓은 면적을 보면 요 면적 정도가 되는 것 같거든요. 이거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 저작권법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70% 이상이 손상이 되면 그걸 저작권법 위배로 안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이 아닌 약간 합법적인, 불법 같지만 합법적인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제가 자르기 이용해서요. 패턴 중에서 가장 넓은 부분을 일단 잘라주는 거예요. 근데 패턴 사용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가 이 작은 부분 이용해 갖고 크기 이렇게 늘리는 순간 난리 나잖아요. 네, 이렇게 사용하시면 안 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을 하시냐면 이렇게 패턴의 일부분, 반복되는 부분을 먼저 복사를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C가 복사는 다 아실 거예요. 컨트롤 C라고 복사를 하게 되면 클립보드라는 곳에 임시로 저장이 되거든요. 자, 클립보드.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클립보드가 어디에 나오게 되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빈 슬라이드에서 일단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고 배경 서식 메뉴 들어가 볼게요. 자,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울 거예요. 근데 여기 보게 되시면 클립보드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방금 전에 컨트롤 C라고 복사했던 부분이 이 클립보드에 저장이 되는 거거든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그러면 방금 전에 봤던 패턴이 그냥 배경에다가 한 번에 쫙 깔리게 되는 거거든요. 지저분하겠죠? 자, 그림을 질감으로 바둑판식 배열을 하는 순간 네, 이렇게 패턴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패턴이에요? 네, 주황색 아니고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PC에서 사용하시면 패턴의 느낌 그대로 살리실 수가 있으시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인터넷 하다가도 마음에 드는 이런 광고 보이면 거기서 패턴 다 이렇게 일부러 프린트 스크린 키 많이 사용하세요. 프린트 스크린을 많이 저장해 두거든요. 이런 식으로 배경 만드시면 되시니까 여러분들 자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사이트들을 좀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는 실제 제작하는 걸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혹시 여기 경영학과 있으세요? 네, 경영학과생이 좀 많으시네요. 네. 아니, 보통 상대, 경영학과 이런 데 마케팅 공모전 이런 데 나가면 항상 마지막 장에 세계지도 쓰지 않나요? 항상 내가 기업을 이렇게 하고 나서 맨 마지막 장 세계지도 넣으면서 막 이렇게 막 뻗쳐나가는 거 하면서 세계로 나가겠다 막 이런 거 넣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면 세계지도 정말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리고 꼭 경영학과 아니더라도 그냥 모든 자료에 세계지도를 넣는 순간 글로벌해 보이는 그런 착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세계지도를 많이 검색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검색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마음에 드는 지도 잘 안 나오거든요. 보통 이렇게 깔끔한 지도라고 해도 배경이 흰색, 여기는 저는 회색 사용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배경의 색깔 차이가 나고요. 이 경계 부분이 좀 깨지는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공해 드릴 지도는요. 이렇게 생겼고요. 깔끔한 지도네 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지금 보고 계시는 지도를 제가 새 화면에다가 켜볼게요. 자, 복사를 해왔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지금 도형이에요. 그러면 도형색을 제가 원하는 색깔로 바로바로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룹 설정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시프트 G를 누르는 순간 이게 다 분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나라에 대해서 색을 변경하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일단 저는 검은색을 시작해서 자, 우리 또 가고 싶은 나라들 색깔 칠하고 이런 것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 변경해 주시고 자, 이때 바로 서식 복사, 서식 붙여넣기라는 단축키를 쓰시는 거예요. 매번 제가 나라 선택하고 색을 바꾸는 게 아니라 기존에 지정했던 거 컨트롤 시프트 C로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원하는 거 컨트롤 시프트 V, 컨트롤 시프트 V를 통해서 바로 복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러면 작업 시간 굉장히 많이 빨라지겠죠. 이런 식으로 바로 적용해서 원하는 나라 만드실 수도 있고요. 하다 보니까 내가 호주에 대해서 좀 더 심도 깊게 다루고 싶다 이러시면 호주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라고 복사하시고 컨트롤 V라고 붙여넣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크기를 키워볼게요. 자, 크기를 키워도 어때요? 여기 경계 부분이 전혀 깨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도형으로 이루어진 파일은 벡터 파일이기 때문에 크기를 키워도 깨지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색깔만 바꾼 경우인데 이렇게도 변경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변경해 본 방식이에요. 괜찮나요? 네, 괜찮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네요. 다들 이렇게 눈으로 보셔갖고 네, 이렇게 평범했던 지도를 이런 식으로도 바꿀 수가 있는데요. 이게 가능한 거는 우리 도형의 특징 알고 계시죠? 색을 변경할 수 있고 도형 안에는 이미지를 넣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룹 설정을 하게 되면 지금 떨어져 있는 이 각각의 도형들을 하나의 도형으로 인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다시 컨트롤 A라고 선택을 할 거고요. 컨트롤 G라고 해서 그룹 설정해 볼게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마우스 도형 서식을 누르시면 그림 또는 질감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자, 채우시는데 파일에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육각형 패턴 이미지들이거든요. 이것도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도 제가 서버에다가 공개를 넣어놨거든요. 다운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계속 서버 하는데요. 네, 중간에 가시면 그 서버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제 수업을 들어주셔야 되고요. 자, 마음에 드는 패턴 제가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초록 색깔 마음에 든다 이렇게 넣는 순간 이렇게 변경하시는 거예요. 간단하게 평범했던 지도가 패턴 하나 넣음으로써 세련된 지도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지도의 일부분만 떼오신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사실 지도만 이용하면 참 많은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근데 또 궁금하실 거예요. 도대체 이런 지도는 어디서 구하셨을까? 제가 만들었다고 하기엔 너무 디테일하죠. 네, 그래서 이런 지도를 어디서 구했는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제가 사이트를 알려드릴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사이트 3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사이트가 프리픽이라는 사이트예요. 이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방금 전에 배웠던 EPS 파일이라는 거를 그대로 제공을 해주고 있거든요. 자, 근데 100% 다 EPS 파일을 제공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한 80% 정도는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약간의 시행착오가 좀 필요한 사이트긴 하지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단색으로 된 이미지들을 찾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고요. 여기는 색깔이 있는 부분을 찾아주시는 건데 제가 월드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그러면 세계 지도에 관련된 이미지들이 나오게 될 건데요. 제가 사용했던 거는 요거였어요.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하지만 모양 자체를 보시면 모양이 괜찮거든요. 클릭만 하시면 프리 다운로드 누르시는 순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다운로드 받아주시고요.
이게 용량이 커서 제가 미리 좀 다운을 받아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드릴게요. 네, 일단 제가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열어볼 거고요. 여기 보게 되시면 이렇게 파일 형식이 여러 개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EPS 파일을 보시고요. 그 파일을 드래그해서 넣어주시기만 하시면 되세요. 자, EPS 파일이라고 했으니까 Ctrl Shift G라는 단축키가 먹겠죠. Ctrl Shift G를 하는 순간 얘고요. 제가 다시 한번 Ctrl Shift G 해볼게요. 뭔가 해체가 됐는데 뭔가 100% 되지 않는 느낌 아닌가요? 왜냐면 그룹 설정 안에는 또 그룹 설정 가능하거든요. 다시 한번 Ctrl Shift G 해볼게요. 징그럽죠? 저 이런 거 너무 징그러워하고 빨리 해제를 하는 편인데, 자, 이런 게 왜 나타나게 됐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보게 되시면 일러스트에서 작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라데이션이라는 부분이 파워포인트로 오면서 다 도형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약간 징그럽게 표현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자료를 확대해 보게 되시면 지금 보이시는 이 나라 이름들이 전부 다 하나씩 개별 개체로 되어 있어요. 선택하신 후에 딜리트, 선택하신 후에 딜리트라는 약간의 어려운 작업들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는 단점이 있어요. 이런 컬러가 들어가다 보니까 좀 작업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저는 사실 좀 손이 빠른 편이거든요. 손 빠른가요? 네, 좀 빠른 것 같죠? 네,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제가 지금 마우스 쓰고 있지 않거든요. 반응이 없으니까 빠른지 아닌지 모르겠네요. 네. 어쨌든 저는 좀 손이 빠른 편이라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발견한 괜찮은 자료들을 내가 그냥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파워포인트 바로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변형하면 낫지 않을까 싶어서 사이트를 하나 열었어요. 사실 원래는 제가 서버를 통해서 계속 제공을 해드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서버가 좀 가부화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이트 하나 열어서 여기에다가 제가 발견한 괜찮은 자료들을 전부 다 파워포인트 도형으로 변형을 시켜놨거든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면 바로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 거에서 없으면 프리픽 들어가셔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변경해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용한 다운로드, 일단 사이트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생겼는지. 제 블로그를 잘못 들어갔네요. 잠깐만요. 예, 이해강점 blogspot.kr이라는 주소고요. 여기 들어가게 되시면 클릭했을 때 지금 다 파워포인트를 변형해 둔 거거든요. 그냥 클릭만 하시면 프리 다운로드라고 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자료들을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제가 차트 하나 만들어 봤어요. 나름 깔끔하긴 하지만 그냥 사실 이런 차트는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색깔만 잘 조정을 하면. 근데 여기서 프리픽에서 찾은 예쁜 사람 아이콘을 넣어 볼 거예요. 이렇게 넣어 봤어요. 그냥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 아이콘 하나만 넣으니까 어떠세요? 되게 잘 만들어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네, 제가 만들어 놓고 또 잘 만들었다고 하기 좀 그렇지만 그냥 사람 아이콘 하나만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평범했던 차트가 파워포인트 작업한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괜찮아지게 되거든요.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직접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제가 모바일 라이프 스타일 관련해서 이런 자료를 모아봤는데요. 보면 남성, 여성, 모바일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래서 관련된 프리픽에서 아이콘을 찾아봤어요. 남자 아이콘, 여자 아이콘, 그리고 모바일 기계 이렇게 찾아봤고요. 제가 제작을 한 방식은 이렇게 제작을 해봤어요. 사실 여기서 제목 쓰고 차트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다가 남자와 여자 아이콘 넣으니까 어때요? 잘 만들어 보이죠? 네. 네, 민망하지만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잘 만들었어요. 그렇게 믿을게요. 여러분 대답 안 하시니까. 이렇게 잘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무 특별한 기술은 없지만 그냥 아이콘 하나만 잘 넣어도 괜찮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근데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도형이라는 특징만 잘 생각하게 되시면 이런 거 할 수 있어요. 빨리 오신 분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이거 손 흔드는 거 보셨나요? 네, 이런 거 작업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정말 가능한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남자 이미지 같은 경우에 하나의 이미지 같은 느낌이 들지만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Ctrl Shift G라고 하게 되시면 이렇게 해체가 되거든요.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손을 들어야 되잖아요. 손 들려면 손을 일단 빼주셔야 돼요. 네, 약간 좀 잔인해지나요? 네, 일단 손을 제가 이렇게 빼게 되면 손만 나오니까 Shift 키를 이용하셔서 옷도 같이 선택을 하시고요. 옷이랑 같이 빼주시는 거예요. 네, 약간의 수술 필요하신데 자, 이 상태에서 제가 회전 한번 시켜볼게요. 그러면 손이랑 옷이랑 따로 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냐면 그룹 설정을 통해서 하나의 도형처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컨트롤 G를 하고 나시고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같이 움직이게 되시니까 도형을 다루실 때는 같이 다루실 거는 반드시 그룹 설정을 해주시고요. 여기 보이시는 하얀 점을 이용을 하셔서 드래그한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손을 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회전만 시켜주시면 손을 내리고 있던 꼬마아이가 손을 든 것 같은 모습으로 표현을 하실 수가 있고요. 손 흔든 거는 신기했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또 넘어갈까봐 크게 대답해 주시는 것 같은데, 자, 손 회전하는 거는 정말 간단해요. 우리 애니메이션 사용하면 교수님들, 혹시 여기 교수님들 계신가요? 네, 교수님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애니메이션을 사용하지 마라. 너무 지저분하다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학창 시절에.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할 때 보통 이런 거 쓰시더라고요. 바운드 뭐 이런 거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러면 막 이렇게 손이 막 이렇게 날라오고 이런 거 나오게 되면 진짜 애니메이션 지저분해지는 거거든요. 애니메이션을 쓰실 때는 적절한 애니메이션을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자, 여기서는 바운드 쓰면 굉장히 잔인해지니까 네, 회전을 해주시면 되세요. 자, 회전을 이용하게 되시면 죄송합니다. 회전이 아닌데 네, 흔들기죠. 약간 왜 이런지 모르겠네. 네, 회전입니다. 흔들기네. 네, 큰일 날 뻔했네요. 이렇게 흔들기 이용하게 되시면 이렇게 손을 흔들 수 있는 장면을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또 궁금해하시는 게 또 이런 거 궁금하시는 게 지금 손을 흔들고 있으면 이렇게 한 번만 흔들어줘요. 약간 애간장이 타게. 그럼 계속 반복해서 나는 흔들어주고 싶다. 이러시면 보통 애니메이션, 파워포인트 같은 경우에 다 오른쪽 마우스에 답이 있다고 했잖아요. 자, 제가 애니메이션 창 띄워볼게요. 여기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효과 옵션일까요? 타이밍일까요? 타이밍이겠죠? 타이밍을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계속 간다.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회전하겠다만 지정을 하게 되시면 이 꼬마애가 슬라이드가 끝날 때까지 영원히 손을 흔들게 될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다 작업을 가능하신 거니까 애니메이션 적절하게만 사용해 주시면 되시고요. 또 좋은 점이 있어요. 자,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는 색을 변경을 할 수가 있거든요. 혹시 한양대의 대표적인 색깔이 진한 파란색인가요? 네, 그러면 여기 있는 바지가 너무 파란 거예요. 조금 더 진하게 해서 여기 이 꼬마애를 한양대의 대표 꼬마로 만들겠다. 이러시면 일단 바지를 드래그를 통해서 선택을 하시고 서식에 들어가셔서 한양대 색깔일 것 같은 이 진한 파란색으로 변경만 해주시면 뭔가 검은 바지를 입은 것 같지만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색깔 바꾸실 수가 있고 아니면 나는 이 꼬마이의 머리 색깔을 바꾸고 싶다. 이러시면 선택하신 다음에 머리색도 이렇게 약간 초코송이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셔서 머리까지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다 바꾸실 수가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좋고요. 조금 더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들 좀 이거 도형 좋아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웃고 있잖아요. 네, 웃고 있는 이 꼬마아이를 이별의 슬픔을 가진 아이로 만들어 볼게요. 혹시 회전하는 거 단축키 알고 계세요? Alt키를 누르신 상태에서 키보드에 있는 오른쪽 왼쪽 누르시면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입을 회전을 시키셔서 이렇게 울고 있는 꼬마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정부터 시작해서 다 만드실 수가 있고 지금 없는 도형이지만 내가 웃는 얼굴 만들고 싶다, 우는 얼굴 만들고 싶다 그런 부분들은 오늘 배웠던 도형이라는 부분만 잘 활용하게 되시면 내가 원하는 도형으로 다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마 기존의 이미지 쓰셨으면 내가 변경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다 변경을 할 수가 있다는 거고요.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가 아까 사이트 소개드리면서 나왔던 자료거든요. 근데 제가 또 이거 보다 보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바퀴를 회전하고 싶다 막 이런 약간 마음이 들어서 한번 회전을 시켜봤어요. 일단 배경 색깔을 좀 현실감 돋게 하늘색으로 바꾸고요. 자전거를 이동을 시켜서 약간 사람이 없어서 유령 같긴 하지만 이렇게 자전거 움직이는 모습을 표현을 해봤어요. 근데 나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말고 자전거가 정지되어 있는데 자, 요렇게 바꾸고 싶다. 즉 이렇게 배경을 돌려주는 방식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이거 기능이 뭐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시는데 정말 쉽거든요. 왠지 눈치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에서 보고 계시는 이 도형도 컨트롤 시프트 G를 통해서 해체하실 수 있잖아요. 해체를 하시고 드래그를 통해서 바퀴 부분만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컨트롤 G라고 그룹 설정하시면 하나의 객체로 인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어디 있을까요? 애니메이션 들어가시면 뭔지 아실 것 같죠? 회전이겠죠. 네, 회전만 눌러주시면 바퀴 회전 되겠죠. 근데 지금 바퀴가 회전되긴 하는데 뭔가 거꾸로도 회전하는 느낌이 드시니까
보통 효과 옵션 여기 다 있으니까 효과 옵션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을 시켜주시면 방향이 맞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앞바퀴만 돌렸지만 뒷바퀴도 같이 돌려주시면 자전거가 움직이는 모양으로 갈 수가 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여기 보시면 이동 경로라고 해서 선이 있잖아요. 선으로 전부 다 이동시켜 주시면 자전거가 움직이는 모습까지 표현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제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드렸는데, 제가 디자인적으로 알려드린 부분들은 주관적인 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대학 시절에 친구들 누가 파워포인트 잘 만들어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친구들이 제 이름을 일단 얘기는 해줬어요. 그리고 누구 막 이러는 거예요. 뭔가 1등이 되지 못한 이런 느낌이었는데, 저는 잘 만드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수업 시간에 애니메이션을 좀 과하게 써서 좀 화려하게 써서 딱 발표를 한번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제 세상이 되었거든요. 누가 잘 만드냐고 하면 사람들이 고민도 안 하고 제 이름을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는 학교에서 파워포인트 정말 잘 만드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러시면 디자인 플러스 애니메이션까지 조금 섭렵하게 되시면 잘 만든다는 소리는 평생 달고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절로 PPT도 더 많이 만들게 되시고, 잘 만들면 계속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드실 수 있으시니까 애니메이션 좀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뭐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제가 행사 순서라고 해서 이렇게 그냥 표를 만들어 봤어요. 뭐 이런 자료가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하나씩 설명해 주고 싶다 이러실 때는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일단 10시에 오리엔테이션을 할 거고요. 이동을 시키시면서 10시 20분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뭐 11시에는 대표단 인사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만 잘 활용을 하셔도 사람들의 집중도를 바꿔주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조금 애니메이션 들어가면서 약간 어려워졌던 것 같은데 제가 쉬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본 차트 많이 사용하세요? 사용하시는데 지금 대답 안 하신 거죠? 왠지 정말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사실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기본 차트의 장점이 뭐냐면 제가 데이터를 변경하고 싶다 이러실 때 빠르게 변경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기본 차트에다가 인구라는 부분에는 사람 아이콘 들어가면 좋을 것 같고 약 소비량에는 약 아이콘 들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럼 기본 차트를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 제가 약 이미지와 사람 이미지 그대로 가져와 볼게요. 플랫 아이콘을 통해서 미리 제가 다운로드 받아놓은 거고요. 지금 컨트롤 C라고 복사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C라고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컨트롤 V 하시는 순간 이렇게 변하게 돼요. 다들 이해하셨나요? 그냥 복사하시고 차트 선택만 하게 되시면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가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혹시 이 약 아이콘은 좀 뭔가 이상할 것 같지 않나요? 일단 컨트롤 C라고 복사를 하고요.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혹시 이거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쌓았으면 좋겠죠. 지금 앉아 계신 분들이 거의 다 쌓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저도 PPT 만들 때 어떤 생각을 좀 많이 하냐면 개발자도 사람이잖아요. 이걸 만든 사람도 이 사람도 쌓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보통 모든 답은 오른쪽 마우스에 다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를 누르시면 관련된 메뉴 데이터 계열 서식을 눌러주시고요. 거기 보시면 채우기에 관련된 메뉴가 있을 거예요. 채우기 메뉴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 보이시죠? 늘리기가 아니라 쌓기 이렇게 바꿔주시는 순간 인포그래픽 차트를 가뿐하게 만들어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좀 나는 쉽게 사용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컨트롤 C 하시고 컨트롤 V 해서 바로 붙여 넣어 주시면 되시는 거고요. 근데 혹시 이런 부분은 좀 아쉽지 않나요? 여기 있는 약 이미지가 너무 촘촘하게 박혀 있는 거예요. 뭔가 나는 여백이 더 넓었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좀 팁을 드리면 우리 자르기라는 메뉴 혹시 다 아시나요? 자르기는 우리 서식 들어가시면 자르기를 통해서 이미지를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자르는 것뿐만 아니라 없었던 여백도 만들 수가 있거든요. 제가 자르기 통해서 여백을 위로 올려볼게요. 그러니까 기존에 없었던 여백이 위쪽에 생겼죠. 그거를 컨트롤 C라고 복사를 한 다음에 컨트롤 V만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백이라는 부분도 다 이미지로 생각하시고 활용하시면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고요. 제가 또 자료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아침 7시 이전에 일어났냐라는 질문의 설문조사를 만들어 봤어요. 물론 제가 가상으로 만들어 본 자료인데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원형 차트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좀 아무래도 심심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할 방법은 플랫 아이콘에서 시계 이미지를 찾아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계 이미지 이용해서 4.2라는 부분을 표현을 해봤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이 10개를 배치하는데 속도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더라고요. 혹시 이거 10개 배치하는 거 10초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다. 한번 손 들어 주시겠어요? 없으세요? 한 2, 3분 걸릴 것 같다. 아직 잘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다라는 거죠. 네, 보통 보다 보니까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배치하는데 3분, 4분 이렇게 걸리시더라고요. 저는 10초 안에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진짜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배열을 하시기 위해서는 오늘 배웠던 컨트롤 D라는 단축키만 잘 활용을 하시면 되세요. 근데 컨트롤 D를 배우고 나서 이거 실제로 작업을 하면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컨트롤 D를 막 이렇게 여러 개 만드셔갖고 그때부터 막 10개를 배치를 하시게 되시면 시간이 정말 많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자, 컨트롤 D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위치 잡아주시고요. 컨트롤 D 누르시고 컨트롤 키로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 제가 말보다 지금 손이 빨라서 못했지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겠죠? 컨트롤 D라는 단축키 그리고 컨트롤 드래그만 잘 활용하게 되시면 10개라는 배치라는 것도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포그래픽 생각하시면 반복 작업이 너무 많아 시간이 많이 걸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단축키만 잘 활용하시면 빠르게 만드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사용한 거는 PNG 파일의 이미지를 사용을 했어요. 사실 EPS 파일을 이용하면 굉장히 편한 게 내가 원하는 색깔로 바로 변경할 수가 있지만 우리가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언제나 EPS 파일만 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PNG 파일을 써야 되는 순간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색깔을 바꾸고 싶다. 이러시면 100% 내가 원하는 색깔은 아니지만 일부의 색깔은 바꿀 수가 있어요. 이미지 선택을 하시고요. 색을 들어가신 다음에 이렇게 제한된 몇 가지 색에서는 색을 변경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색깔로 변경만 해주시면 되시고요. 이제 4점이라는 부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네, 제가 방법 보여드릴게요. 복사가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드래그였잖아요. 색을 바꾼 이 보라 색깔 이미지를요. 제가 선택한 상태에서 드래그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검은 색깔 이미지 위에 정확하게 올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자르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냐면 딱 잘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면 4.2라는 부분이 표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검은 색깔 이미지 위에 색깔 이미지를 올리시고 자르기를 이용하셔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제가 좀 더 잘 만든다라는 소리를 듣고 사실 이렇게만 보면 그냥 디자인 예쁘네라고 생각하지 크게 감동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표현하고 싶다 이러시면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애니메이션에 넣으셔서 이동하면서 전환하면서 이렇게 등장하는 장면까지 만들어주시면 여러분들 더 잘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제가 2013 자랑 하나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 보시고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딱 하는 순간 이렇게 화면이 갈라져요. 네, 이 부분이 바로 파워포인트 2013에만 제공되는 기능이에요. 네, 2013 다운로드 받는 방법은 친절한 해강시 공지글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셔서 다운로드 받는 건데 사실 그렇게 큰 기술이 들어간 건 아니고요. 우리 전환 효과 쓰시죠? 거기에 있는 커튼이라는 표시만 눌러주시면 이런 효과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에는 사실 이런 기능들이 많이 없었는데 파워포인트 2013 이상 가면서 좋은 기능들이 좀 많이 들어온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 활용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 자료가 다시 나왔는데 이 자료 기억나시죠? 네, 제가 제일 처음 소개해드렸던 자료예요. 처음 보셨을 때는 내가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지금 보니까 만들 수 있겠죠? 네, 이제 만드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기존에는 우리가 커튼이라는 이미지를 찾고 싶으면 그냥 커튼이라고 검색 찾아서 나올 때까지 찾으셨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삽입 도형에서 직사각형과 타원만 쭉 만드시게 되시면 커튼이 완성이 되는 거고 요 밑에 있는 팝콘들도 전부 다 도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실제로 보여드릴 수는 없긴 하지만 제가 원본 파일을 드리니까 집에서 한번 직접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나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인포그래픽 관련한 예제들을 몇 가지 좀 소개시켜 드리고 마무리 지어 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제가 회의 시간 사용 실태라는 좀 표를 만들어 봤어요. 근데 이런 표를 보게 되시면 그냥 정리는 잘 되어 있지만 좀 심심하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변화시켜 본 모양은 이렇게 변경을 해봤어요. 회의 시간에 사용을 하는데 바로 테이블 위에서 50%, 20%, 10% 이렇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실 수도 있고요. 동그라미 테이블 위에서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에 대한 표시를 만들어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 자료를 보여드린 이유가 혹시 여기 보이는 이 사람 아이콘 있잖아요. 기존에 보셨다면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요? 그냥 일러스트로 작업했나? 이미지 가져왔나? 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지금 보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모양이죠. 직사각형 2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동그라미 타원이에요. 사실 오늘 강의하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정말 많은 기능을 알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저는 생각의 전환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이런 자료 보면 아 나는 못 만들어 하셨던 부분을 아 이제 나도 만들 수 있겠구나 정도만 바꿔주시면 되시고요. 지금 시간 많이 걸리시는 건 단축키만 잘 활용하시면 충분히 빠르게 작업하실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 제가 여기 공기청정기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가져와 봤거든요. 저는 무역학과 졸업생이라서 사실 이런 어려운 용어들은 잘 몰라요. 뭐 TBOC라던가 HCHO라는 용어가 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여러분들도 모르는 건가요? 약간 동질감을 느끼고 있는데 네, 사실 이런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일반인들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용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가 뭔가 어렵고 답답하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다 자료를 보지 않게 되거든요. 근데 사실은 공기청정기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반드시 실어야 된다. 이럴 경우는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좀 죽여주시고 사람들이 친근해하는 부분을 키워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색감이라는 부분을 좀 사용해보고 싶은데요. 혹시 공기가 맑다는 어떤 색이 떠오르세요? 하늘색, 뭐 아니면 초록색, 그리고 공기가 탁하다는 회색, 뭐 아니면 갈색 이런 느낌들이 다들 동일하게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표현하기 위해서 색감을 표현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기존에 보셨던 자료, 어려웠던 용어는 최대한 작게 만들면서 사람들이 친숙하게 여길 가전제품에 대해서 얼마나 유해물질이 많은지에 대해서 집중을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라돈 폐암 발병률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자세히 내용을 읽지 않아도 1일 때 좋을까요? 4일 때 좋을까요? 1일 때 좋다는 게 바로 나오는 거죠. 그거는 색깔이라는 부분, 사람들이 이미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색감이 같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이런 색감이라는 부분 사용해 주시게 되시면 자료의 효과 전달을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나라 속에서도 좀 만드시는 경우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나라 속에서 만드실 때 보통 어떻게 만드시냐면 국기 이용하시고 그 나라 지도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이용하실 것 같아요. 근데 아무래도 이렇게 만들면 좀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용한 방식은 보통 나라에 대한 설명을 할 때는 나라의 대표 색깔을 뽑아요. 나라의 대표 색은 국기에서 많이 찾을 수가 있거든요. 저는 초록색과 흰색을 뽑아봤고요. 변경해본 방식은 이렇게 변경을 해봤어요. 근데 사실 지금 보고 계시는 여기 있는 이미지는 파워포인트 기존에 있었던 클립아트라고 굉장히 촌스러운 거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나마 괜찮은 게 있어서 제가 사용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라졌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지만 우리가 프리픽을 통해서 괜찮은 이미지 딱 하나만 배치하게 되면 이런 느낌이 나시는 거고요. 지금 표현한 방식을 보게 되시면 다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요거는 플랫 아이콘을 통해서 아이콘 찾아주시면 되시고요. 요거는 기본 차트예요. 우리 지도 만드는 거 뭐 자유형 이용하셔서 만드셔도 되고 아니면 제가 제공해드린 세계지도 사용하셔도 되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게 되시면 이 배경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약간 사막 같지 않나요? 네, 저는 사실 요 지역이 사막이기 때문에 사막 같은 배경을 찾고 싶은 거예요. 여기는 다 기본 차트 이용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EPS 파일을 이용해서 요 위에다만 올려준 거예요. 자, 이거 돈 모양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우리 키보드에 있는 돈 모양 있잖아요. 그 적은 다음에 크기만 키워주시면 이런 모양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다 제작을 하게 되시면 한눈에 봐도 이거는 아 돈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이거는 농사에 관련된 내용이구나. 아시겠죠? 이거는 제가 만들면서도 약간 좀 뭔가 미심쩍긴 해요. 그러니까 노인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빈곤층을 얘기하는 건지 이렇게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사실 자료 이미지를 찾다 보면 내가 원하는 딱 그 이미지를 찾기는 쉽지는 않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언제나 이렇게 밑에 텍스트를 적기 때문에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는 대략의 이미지라도 찾아주신 다음에 넣어주시는 게 오히려 효과적으로 표현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잡아두게 했던 서버부터 다시 공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 바로 design.ihegang.com이라는 사이트고요. 네, 지금 적어 가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 사진 찍어 가세요. 왜냐면 적어 가신 분들이 항상 스펠링을 잘못 적으시고 저한테 쪽지로 와서 좀 알려주세요 하시는데 저는 그거에 대한 답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사진 찍어 가셔서 정확하게 가져가 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네, 여기가 제 개인 서버거든요. 그래서 최대로 접속할 수 있는 인원이 120명이에요. 여러분들 한꺼번에 다 접속하시면 안 되고요. 네, 나눠서 접속해 주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밀번호를 좀 정기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지만 게을러서 잘 안 바꾸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 상황에 따라서 서버가 이렇게 막 가부화가 돼서 막 서버가 터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어쩔 수 없이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증드리는 기간은 2주거든요. 2주 동안은 바꾸지 않을게요. 그래서 2주 동안 꼭 다운로드 받아주시고 아마 제 생각에는 쭉 계속 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2주는 보장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선 다 기록하셨죠? 네,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볼게요. 네, 1시간 반 동안 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기능들을 좀 알려드렸는데 파워포인트에 대해서 나는 조금 더 알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네이버 제 블로그 친절한 행항시 들어가셔서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1강부터 차근차근 보시면 되시고요. 제가 일주일에 1개에서 2개 정도의 정보들을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네, 여기 페이스북이나 카카오 스토리 친구 추가해 주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오늘 파워포인트 포 인포그래픽이란 책이 개정판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또 약간 억울한 게 제가 1세, 2세 나오다가 그때는 이제 성적이 누적이 돼요. 근데 개정판이 나오면 새 책처럼 나와서 순위가 다 밀린 거예요. 여러분들 순위 올려주실 건가요? 네, 필요하신 분들, 인포그래픽 그런 자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지고 싶으신 분들은 책 구매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지금 질문 시간이 저에게 또 주어졌거든요. 그래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거 자전거 움직이는 거 이동까지 하는 거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이거 만들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가 바퀴가 회전을 하면서 같이 이동까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보니까 자전거가 이렇게 이동하는 것보다 요 뒤에 걸 더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이걸 좀 더 신기해 하신 거 맞죠? 네, 그럼 이걸 알려드릴게요. 이걸 어떻게 했냐면 자, 지금 보게 되시면 제가 임의로 배경을 더 만들어 놨어요. 이 배경을 바로 이동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이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잠깐만요. 여기에 애니메이션 좀 지워야 돼서 여기 애니메이션 창을 보게 되시면 제가 여긴 회전시켜 놓은 그 기본 세팅이거든요. 그 세팅에서 지금 잠깐만요.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네요. 잠깐만요. 네. 네,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애니메이션이 바퀴 전하는 것까지는 다들 이해하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 배경을 이동하기 위해서 그냥 배경을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적용을 주시는데 애니메이션을 추가해 주시는데 선을 추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선을 누르시는데 현재는 밑으로 떨어지면 뭔가 지각 변동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안 되시고 지금 보이시는 초록 색깔 점이 시작하는 점, 빨간색이 끝나는 점이에요. 그 빨간 점을 끝나는 위치로까지만 변경을 해주시면 되세요. 근데 이동을 하실 때 지금 저는 이 빨간 점이 오른쪽으로 가도록 배치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배치하시는 거예요. 초록색 점이 이렇게 빨간 점으로 갈 수 있도록. 이거 또 2013의 자랑인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 어디서 끝나는지 지금 표가 보이시죠? 이렇게. 이거 2013만 지원되는 기능이거든요. 애니메이션 좀 더 상세하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2013 깔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시면 끝난 거예요, 사실. 그냥 선을 여기서 여기까지. 근데 지금 이렇게 되시면 애니메이션이 같이 움직이지 않거든요. 여기 있는 동작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에 보시면 클릭할 때라는 부분이 적혀 있어요. 저는 클릭할 때가 아니라 이전 효과와 함께만 눌러주시면 같이 움직이는 거죠. 한번 진짜 잘 되는지 볼까요? 자, 근데 너무 빨리 가죠. 네, 하지만 동일하게 간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 조정하시려면 제가 마우스 커서 애니메이션 가까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지금 여기 이 경계 부분에 되면 이런 마우스가 생기고요. 요 가운데 되게 되면 마우스가 양 사이드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모서리 대시고 이 애니메이션의 재생 길이만 바꿔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재생을 할 때 이렇게 배경화면이 움직이면서 이런 화면이 표가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어렵나요? 네. 네, 이렇게 제작하시면 되시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사용하실 때 여기서 표 보시고 애니메이션 길이 조정하시고 위치 바꿔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재생 시간만 잘 조정하시면 원하는 효과는 다 만드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보다 보니까 남성분들이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관련된 원리 몇 개만 알려주시면 저보다 나중에 더 잘 만들어 갖고 오시는 경우가 많으시던데 이 원리만 잘 이해하시면 잘 만드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일단 저는 그라데이션이 진짜 못 쓰면 진짜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좀 색감이 부족하다 이러신 분들은 그라데이션 그냥 쓰지 마세요.
쓰지 않는 게 가장 좋고요. 저도 PPT 만들 때 한 3년 정도는 그라데이션을 거의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라데이션은 잘만 사용하면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만드시다가 나는 좀 색감이 생긴 것 같다. 이러실 때 그라데이션 적용해 보시면 괜찮고요. 그래도 나는 좀 그라데이션 좀 잘 적용하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제가 요즘에 활용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 인포그래픽 검색 자료 했었잖아요. 거기서 그라데이션이 잘 적용된 부분에 스포이트 이용해서 차원과 끝만 딱 찍어주시면 그 그라데이션 그대로 똑같이 되거든요. 그러면 예뻐져요. 그래서 기본 차트는 동일한 방법을 변경해 주시면 되십니다. 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 혹시 강의하시는 분들한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모니터는 이것도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거든요. 어디서 받냐면 친절한 해강시에서 맥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받으실 수 있는 자료고요. 이 자료를 어떻게 넣으시냐면 삽입 개체라는 부분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삽입 개체 있거든요. 거기서 파일로부터 가져올 수가 있어요. 그때 제가 실행하고 싶은 파워포인트를 그대로 넣어만 주시면 되시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자료가 넣을 만한 게 없네요. 잠깐만요. 여기 제가 지도 이미지 만약에 지도 요거를 넣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일단 넣어봤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확인만 눌러주시면 이렇게 슬라이드 화면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 화면의 크기를 기존에 있던 이 모니터의 크기만 맞춰주시게 되시면 끝나게 되는데요. 제가 전체 화면 한번 해볼게요. 보실 때는 그냥 이미지예요. 근데 제가 클릭하는 순간 이렇게 지금 제가 사용했던 파워포인트 이미지가 끝나고요. 그 슬라이드가 끝나면 자동으로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이거 있어도 좀 약간 간지나 보이지 않을까요? 네, 개체 삽입입니다.